네, 반갑습니다. 집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I'm fine 들려드릴게요. 네가 골라준 옷이 아닌 아무런 옷을 입고 거울을 봐. 수척해진 내 모습이 제법 익숙해졌어. 너의 몸 좀 챙기라는 잔소리가 그립긴 하지만 혼자 꾹 참곤 해. 아무렇게나 대충 옷을 입고 아무렇게나 대충 밥을 먹고 아무렇게나 대충 하루를 때우고 그냥 그렇게 살아. 네 생각에 가끔 울컥하지만 걱정마, 나는 괜찮아. 네가 있던 빈자리를 뭐라도 채워야 해. 운동에 미쳐봐. 딴 생각 못하게 바쁘게 지내곤 해. 둘이 보던 영화를 혼자 보는 일이 편해. 그 옛날 예전 내 모습 찾은 듯해. 아무렇게나 대충 옷을 입고 아무렇게나 대충 밥을 먹고 아무렇게나 대충 하루를 때우고 그냥 그렇게 살아. 네 생각에 가끔 울컥하지만 걱정마, 나는 괜찮아. 행복해하기로 앞에만 보기로 너와 약속했으니까 죽기보다 싫은 약속도 뭐라도 지켜볼게. 가끔 네 생각에 무너지지만 걱정마, 나는 괜찮아. 나 혼자 기분 속에 웃어. 나 혼자 미친 듯이 숨을 쉬고 나 혼자 어떻게든 살아봐도 행복하지가 않아. 나 혼자 죽을 듯이 취해보고 나 혼자 어디든지 떠나보고 너 아닌 다른 여자를 찾아봐도 하나도 좋지 않아. 그래도 나 뭐가 됐건 해볼게. 걱정마, 나는 괜찮아. 네, 집콘 김동완의 노래 I'm fine으로 시작해봤습니다. 네,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친구가 보이네요. 네, 똑같이 생겼어요. 반갑습니다. 자, 11월 집콘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될 김동완입니다. 반갑습니다. 2015년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마다 집콘이 여러분의 일상 구석구석을 찾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문화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집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우리 일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로 문화가 있는 날 대표 캠페인으로 시작된 집콘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집콘에 함께하게 되어서 저도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선물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11월 집콘은 인생의 재미를 찾아서를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즐거움을 찾아보고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카카오톡, 샵, 탭, 다음 앱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서 집콘을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카카오톡에서 집콘을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저희도 채팅방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시면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이에요. 자, 오늘 집콘이 열리고 있는 이곳은 바로 천안에 위치한 인생 책방이라는 작은 책방입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추운 겨울이면 따뜻한 실내에서 참 책을 읽기가 좋죠. 참고로 여기 천안에 있는 인생 책방에서는 술도 함께 할 수 있다는 뉴스에서만 보던 장소여서 굉장히 색다릅니다. 언젠가 꼭 와보고 싶은 곳인데요. 동네 책방이라는 주제에 맞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11월 집콘을 함께 해주실 김중혁 작가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악수라도. 네. 손이 크시군요. 네. 자, 김중혁 작가님 목소리를 위해서 제가 먹는 캔디를 드렸는데 부작용으로 좀 목소리가 좀 잠기셔서 예. 매력적인 목소리가 조금 지금도 매력 있으십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소설 쓰는 김중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11월 집콘에서 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네. 저도 처음 만나 뵙고 너무 좀 궁금한 분이어서 우선 저희가 대기하면서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네. 얘기하면 할수록 흥미로운 분이다 네. 생각을 했고요. 오늘 얘기할 수 있어서 저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장강명 작가님이랑 친구분이시죠? 그렇게 친하진 않아요. 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강풀 작가님의 만화에 네. 그 인물로도 출연을 하십니다. 네. 네. 신기하죠.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요즘 저 콘서트 준비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화를 마무리하고요. 네. 그저께 영화를 마무리하고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작가님은 최근에 또 새 저도 작품이 한숨이 막 나오네요. 제가 한 10일 정도 전에 네. 장편 소설을 탈고를 하고요. 지금 제일 힘들 때거든요. 탈고를 하면 거의 미치기 일보 직전이라는 얘기를. 그렇죠. 이게 왜 힘드냐면 네. 우선 장편 소설을 쓰는 내내 주인공들과 함께 합숙 훈련하는 거거든요. 걔들이랑 같이 호흡하고 밥 먹고 뭐 대사 맞춰보고 이러다가 소설이 끝나니까 저는 나와야 되잖아요. 소설 밖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이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약간 이별의 슬픔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술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들도 작가님을 잘 보내셨어야 될 텐데. 모르겠어요. 그들은 그냥 네.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정말 그 배우들도 이렇게 작품 하나 하면은 되게 헤어나오기가 힘든데 작가분들은 여러 인물들을 다 탄생시키고 그들과 계속 얘기하고 끊임없이 사고하고 이래서 네. 정말 상상만 해도. 근데 저는 저희가 잠깐 얘기를 나눠봤지만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저는 노래도 연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네, 연기를 그런 거 하기도 있죠. 하시지만 그건 한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의 목소리, 그 사람의 삶으로 뛰어드는 거여서 어쩌면 작가는 약간 배분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 명에게 몰입하기 때문에 감정이입을 조금 덜해도 되는데 깊이 안 빠져도 되는구나. 한 명한테 완전히 올인은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저희가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힘듭니다. 자, 지금 동네 책방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예, 저희가 힘든 얘기에 이렇게 많이 빠져들어서 네. 어떻게 빠져나오죠? 네. 오늘 저는 여기 왔는데 인생 책방이라는 이름 자체가 일단 흥미롭고요. 이 작은 책방에 와서 보니까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책을 보는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하고 하나 딱 저 카피가 하나 떠올랐어요. 책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네.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네. 아니 근데 인생을 책임지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 어떤 사람들은 책 속에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길이 없다고 생각해요. 단지 길로 가는 방향판, 표지판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책이 길이 되어주지 않기 때문에 길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시작점이 될 수는 있지만 인생을 바꿔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여기가 인생 책방이기도 하지만 샵 인생 책방이어서 아마 그 출발점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곳이 네, 여기 앞에 사실 여기 인생 책방 대표님이 빨간 모자 쓰고 계시는데요. 네, 이 운영하시는 대표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네. 자, 우리가 책방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혹시 책방에 대한 기억 같은 거 있으세요? 전 책방 그 성선재라는 저 초등학교 동창이 있는데 그 친구 어머니가 성선재라고 피부가 굉장히 검해서 저도 검해서 둘이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서로 놀리면서 야 너 뭐 거기서 왔지 이러면서. 작가분 중에 성석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 얘기 하나 지금 들었는데 어이구. 성선재. 네. 우리 성선재 씨 얘기 길게 하고 있어요. 그 친구 부모님이 이제 책방을 해서 자주 놀러 갔었는데 저는 뭐 잡지를 많이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어릴 때 좀 되게 특이한 주제에 관련된 소설들 보러 어떤 잡지 보셨어요? 그때 사실 마광수 교수님의 즐거운 사라 이런 거 훔쳐보고 네. 예, 어릴 때 근데 남자들은 약간 야한 소설에 대한 환상이 있어서 음, 그런 거 보고 이렇게 되게 문학 소년이었습니다. 네. 앞뒤가 저 안 맞는 것 같긴 하지만. 네. 저도 뭐 저는 작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점을 좋아했는데 저는 좀 작은 도시에서 살았어요. 경상북도 김천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김밥 천국. 지금 김천 시민들이 악플을 달고 아,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하지만 네. 제가 김천 시민이니까 제가 막아드릴게요. 예, 예. 근데 작은 서점이 2개밖에 없었어요. 음, 그러니까 그 곳에서 제가 원하는 책을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문학 소년, 문학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작은 분야의 책들만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제한이 저한테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지금의 뭐 큰 서점에서 엄청난 책들이 있으면 뭘 봐야 되지 이런 고민을 했겠지만 작은 분야의 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좋은 책들을 골라내고 그 안에 있는 책들을 다 보다 보니까 어쩌면 작은 동네 책방으로부터 제 소설의 운명이 시작된 것 같기도 해요. 아니 근데 제 기억에는 예전에 동네 책방에서는 책 너무 오래 보면 약간 눈치 줬었는데 그런 건 없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저희 동네는 어쩌면 지금의 동네 책방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약간 사랑방 같았어요. 그 신문도 팔았고요, 책방에서. 그리고 뭐 먹을 것도 팔았어요. 야, 그 콧방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팔았었고 한쪽 귀퉁이에 분식 같은 거 파는 서점도 있었거든요. 와 그런 책방이 있었어요? 네, 예전에 있었습니다. 김밥 천국 맞네. 콧방 천국. 음식을. 네, 그래서 어릴 때 서점에 대한 기억은 책이 있는 공간이라기보다 약간 삶이 있는 그런 생활이 있는 꼭 가보고 싶은 그런 공간이었고요. 또 하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이제 헤르만 헤세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헤르만 헤세 책을 막 찾아 헤맸는데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서점에 가가지고 헤르만 헤세의 책 중에 시타르타라는 책이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 시타르타. 네, 붓다에 대한 책인데 그래서 여기 시타르타가 있나요? 라고 했더니 주인분께서 있어요 하더니 가시더니 신달자 시인의 책을 주시더라고요. 시타르타를 신달자로. 그러니까 어릴 때 많은 것들을 배우고 알고 싶은데 지역의 문화적 분위기는 그만큼 성숙하지 않아서 약간 늘 약간 큰 걸 동경하고 그랬던 것이 어쩌면 그 자극 같은 것이 지금의 작가를 만들어준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때 갈증이 네, 그렇죠. 오히려 작가로서의 원동력이 되셨군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갈증이 정말 컸던 기억이 있는데 동네 책방 지금은 좀 많잖아요. 요즘엔 많지 않아서 저는 근데 사실 그 큰 책방 놀러 가는 걸 좋아해요. 요즘이야말로 약간 거의 무슨 뭐 쇼핑몰처럼 가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에 뭐 드론도 팔고 뭐 펜도 그렇죠. 팔고 뭐 음반도 팔고 거의 근처에 극장도 있으니까 극장도 갈 수 네. 있고 그리고 종로에 있는 대형 서점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볼 수 있게 하니까 하루 종일 시간 때우러 가기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네. 저 서점이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끔 서점 갔을 때마다 이렇게 유심히 보거든요. 네. 혹시 내 책을 누가 보고 있나. 2가지 마음이 있어요. 제 책을 봤으면 하는 마음과 네. 제 책을 보지 말고 사가져 갔으면 좋겠다. 아. 보지 말고 집에 가서 읽었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또 동네 책방에서 본인 책 발견하시면 더 기쁘시겠어요. 그렇죠. 동네 책방이 주는 즐거움 중에 하나는 우연인 것 같거든요. 갔다가 의도하지 않게 내 책 옆에 누군가의 책이 있거나 사려고 했던 책 옆에 전혀 알지 못했던 책이 있을 경우에 뭐지 하고 보다가 우연히 알게 되는 책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때 그런 기억 때문인지 큰 책방 가면 오히려 길을 잃게 되는 것 같아요. 뭘 사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동네 책방은 그냥 한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어떤 책들인지. 그렇지. 그게 전 좋더라고요. 그리고 네. 웬만한 거는 이제 검색할 필요 없이 사장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죠. 그거 여기 있고 대체할 책도 막 이렇게 권유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최근에 그 톰 소여의 몸을 갑자기 읽고 싶어가지고 서점에 간 적이 있는데 뭐 제가 원하는 출판사건 없고 이렇게 조그만 손바닥만한 책을 주시면서 이게 더 재밌다고 읽어보라고. 네. 근데 내 생각에는 안 읽고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이 작아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못 읽고 아마 있습니다. 축약판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 원문을 하면 너무 기니까 그 이야기들 어릴 때는 그런 책들 많았거든요. 원문을 축약해가지고 아이들이 볼 수 있게
요즘 그런 책들을 보고 그 소설 너무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와서 다시 보니까 너무 길고 지루한 그런 책들도 있죠. 오늘 저도 여기 와서 책 한 권 샀는데 사장님한테 여기서만 살 수 있는 책을 한 권 추천해 달라고 해서 이 지역 문인들의 책을 샀는데 그런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책방에서 책을 사셨나요? 네네네. 책도 구입이 가능하군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집콘이 열리고 있는 이곳이 책방이면서 술집이면서 책까지 팔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잘 안 알려진 작가분들을 도우려는 취지겠죠. 네. 또 여기서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기도 한다고. 네. 요즘에는 제가 어릴 때 느꼈던 책방하고 분위기가 비슷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호빵도 곧 팔지 않을까 싶고요. 네. 호빵 지금 파는 데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네. 술을 파는 것만 해도 사실 그렇죠.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네, 요즘에 책맥이라고 해가지고 네. 맥주 마시면서 책 보는 게 일종의 약간 유행처럼 번지기도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개 중에는 그냥 술만 먹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좀 많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커트하시나요? 없어요? 네. 이거 방송 나가면 올 것 같은데. 네. 저는 예. 제 책을 보면서 맥주나 이런 술을 마시기를 권하거든요. 책을 읽다가 술을 마시다 보면 술 때문에 재밌게 느껴져요. 글이 좋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제 책을 꼭 맥주 한 잔 곁들이면서 보셔도 괜찮네요.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글을 쓸 때도 딱 한 번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얘기를 글로 쓸 때는 술을 마시면서 써본 적이 있거든요. 그럼 약간 무아지경이 되면서 정말 소설 속 이야기에 빠져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술은 뭐 많이 마시면 당연히 안 좋죠. 안 좋은데 적당히 마시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장벽을 약간 풀어주고 감각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책이랑 술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과음은 하지 마시기를. 네. 네, 적당한 술을 말씀하신 겁니다, 작가님은. 네 그렇죠. 네. 네, 네. 자, 11월 집콘, 집콘을 준비하면서 책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요즘 무슨 책을 읽고 있었나 떠올리게 됐었는데 사실 최근에는 책을 거의 읽지 못했어요. 제가 이제 뭐 일 때문에도 뭔가를 많이 읽어야 되고 네. 또 이제 그거를 또 좀 찾아보기도 하고 이래야 돼서 비겁한 변명입니다. 아니 근데 정말 글 네.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쁜 와중에 시간 쪼개서 읽더라고요. 그렇죠. 사우나에서도 읽고 운동하다가 읽고. 근데 저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런 활자 중독이 아니어서 네. 되게 부러운 중독 같아요. 활자 중독이라는 거. 근데 그게 저는 책을 아까 제가 버릇 없이 책 속에 인생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책에 모든 진리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모든 진리들은 영화에도 있고 게임에도 있고 다양한 곳에 있기 때문에 책을 꼭 봐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게임을 하듯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고 영화를 보듯이 책을 읽고 뭐 쇼핑을 하듯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 종이에 인쇄된 거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이제 뭐죠 이게 아이패드 타블렛 네. 타블렛으로 이제 대본이나 이런 거를 외우거나 읽는 경우가 있는데 머릿속에 안 남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게 확실히 종이라는 물성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감각의 힘이 있는 것 같고요. 있더라고요. 그 아이패드에도 물론 당연히 물론 태블릿 PC에도 당연히 저격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패드를 태블릿 PC에도 당연히 낙서 같은 걸 할 수 있지만 종이는 대본 많이 보셨겠지만 접을 수 있고 찢을 수 있고 낙서할 수 있고 맞아요. 바꿀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가지고 있는 힘 같은 게 있어서 내가 한번 접었던 종이의 위치를 기억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태블릿 PC나 이북에는 그게 좀 없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이렇게 책을 되게 속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은 이 장면을 사진처럼 찍어서 읽는 거래요. 근데 그게 태블릿으로 안 된대요. 그렇죠. 왜냐하면 종이만 된대요. 태블릿으로 보게 되면 이북으로 보게 되면 페이지가 계속 바뀌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종이책의 35페이지 왼쪽은 똑같이 35페이지 왼쪽인데 이북은 활자를 키우면 페이지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책 읽었을 때 그 장면은 58페이지 왼쪽 위에 있었어. 이렇게 기억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을 때는 그 위치를 같이 기억하는 것인데 이북을 볼 때는 약간 그 감각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북을 좀 보시다가 결국 다 종이로 돌아오시는. 네.
종이책이 그래서 최근에 사- 보신 사라지지. 책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최근에 본 책은 없고요. 제가 네. 예전에도 뭐 이제 뭐 그 페이스북 같은데 소개한 적이 많은 책이 있는데 그 파울로 코엘료 작가의 단문들을 모아놨던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렇게 편집본인데 거기에 되게 이렇게 짧은 글들이 많으니까 네. 제가 책을 오래 못 읽는 저로서는 네. 짧게 읽고 감동받을 수 있는. 아, 그 책 좋아하시는구나. 제가 준비해놨어요. 그러실 줄 알고. 정말요? 어이구. 아이 감사합니다. 야. 제가 네, 다 알죠. 아니 여기 제 사인이 있지? 아이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 파울로 코엘료. 이 책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 이 책 중에 단문 중에 실수해라 즐겁게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거기 첫 문단이 뭐냐면 신은 위대한 예술가다. 그는 코끼리, 기린, 개미를 만들었다. 어떤 그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피카소가 얘기했대요. 그래가지고 실수를 즐겁게 하라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많았어요. 멋있는 말인데. 네. 네. 신이 위대한 예술가이기도 하고 네. 삶을 예술가처럼 살아라. 그러니까 네가 만드는 건 그 누구를 모방하는 게 아니고 오직 네네. 너만의 것이니까 실수해도 그 실수는 실수가 아닐 수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 같네요. 근데 또 그렇다고 주구장창 실수만 하면 안 되는데 네. 이걸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또 그런 실수도 성공하면서 해야죠. 네. 제가 책 하나 또 소개를 예. 해드릴게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책 어떻게 보면 뭘 보면 좋을까라고 물어보시는데 책 추천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작가니까 책을 추천해 달라고 하는데 제 책 빼고 추천해 달라고 하면 힘들어요. 제 책은 늘 추천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림책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림책은 어릴 때 보는 책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사실은 그림책이야말로 위대한 장르가 결합되어 있는 시와 이야기와 현대 미술이 결합되어 있는 장르거든요. 작가님도 카투니스트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카투니스트라고 하면 제가 되게 부끄러워집니다. 이런 위대한 그림 앞에서 제가 그림을 그린다는 게 죄송합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게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는 일이어서 이런 그림책 보는 거 좋아하는데요. 에즈라 제키츠의 눈 오는 날이라는 책이에요. 이분은 어느 나라 미국 작가분이시죠? 작가이시고요. 그리고 이 작가님은 굉장히 특이한 예쁘다 그림. 이력이 있으신데 이 보면 이제 그림책 하면 겨울이어서 제가 특히 이 책을 선택한 것도 있지만 이 에즈라 제키츠의 피터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흑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흑인이 그림책 역사상 최초로 흑인 캐릭터를 등장시킨 책이에요. 오래된 이야기구나. 네, 그래서 어쩌면 이 작가가 눈 오는 날이라고 선택을 한 이유도 이 흑인 아이의 까만 색깔을 오히려 더 돋보이게 가장 그러니까 대비되는 이런 캐릭터도 우리가 그림책에서 다뤄야 해라는 이야기를 마치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 흰색과 이 피터라는 캐릭터의 배경이 그러니까 결합된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어서 제가 이 눈 오는 날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림책들 보시면 아주 짧게 여러 번 볼 수 있고 그 안에 그림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볼 수 있는 책이라서 꼭 한번 보시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네. 눈 오는 날 네. 칼 데콧 상을 수상한 네. 에즈라 제키츠. 네, 어렵습니다. 네. 신달자 약간 저 이거 마이크 소리 때문에 바꿔주신다고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오픈 채팅방으로 간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모바일 기기로 여러분들과 이제 대화를 나눌 건데요. 얼굴로 하면 되나요? 네. 네? 아닙니다. 저희 둘 다 들어가군요. 네네. 굉장히 뭔가 빨리 지나고 있어가지고 지금. 네. 하이 이름 가면 뭐 옛날 사람인가요? 네. 반가. 펭수도 들어와 있는 아니구나. 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들어와 계신 거죠? 팽아. 네. 우리 펭수한테 묻어갑시다. 네. 팽아.
뱅하. 와 진짜 이거 너무 빨리 지나가지고. 저희도 살짝 인사를 한번 남겨볼까요? 네네 남겨봤는데 너무 지나가 버려가지고 볼 수가 없네요. 하이라고 남겼는데 없어졌습니다. 어디 갔지? 야 너무 빨리. 이분 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네, 정말 이렇게 즐거운 단톡방이네요. 단톡방이 아닌가요? 채팅방인가요, 이거는? 네, 이런 채팅방 나우누리 이후에 처음으로 참여를 해봅니다. 나우누리 하이텔 천리안다 하셨죠? 예. 제가 하이텔에 시삽이셨죠, 어딘가? 시삽 아니었고요. 모던록 소모임에서 락을 열심히 파면서 음악을 꿈꿨던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실제로 연주도 하시고? 연주도 하는데 잘 못하고요. 락커가 되고 싶었는데 재능이 없어가지고 포기하고 라이터로 대신. 네, 라이터로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지금 채팅방에 약 200명 정도 계시다고 합니다. 네. 네, 정말 정신없는 채팅방인데요. 생중계 재생수가 이렇게 많고 20만 명. 네, 네, 와. 어마어마합니다. 네. 네. 여기서 실수하면은 20만 명한테 다 네. 걸리는 거네요. 큰일 났어요 아까. 저기 김천 시민 여러분, 제가 농담입니다. 네. 네. 제가 정말 사랑하는 김천 여러분 총 걸게 하세요. 서점에서 호빵도 팔고 천국이죠. 네. 김천국. 네, 네. 그냥 김천국. 네. 또 많은 분들이 각자 좋아하는 책을 소개하고 계신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책 추천은 안 하시고 책도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위에 다 지나갔대요. 그러셨구나. 네. 다시 한번 좀 추천해 주시면. 지금 펭수 그만 올리시고요. 지금 일어나라 김천인들. 네. 아이고. 네. 지금 잠깐 지나갔지만 나는 농담이다라는 책 추천해 주셨는데 네. 굉장히 현명한 독자분이신 것 같습니다. 제 책입니다. 김영하 작가님의 살인자의 기억법도. 네, 재밌죠. 얘기해주셨네요. 네. 살인자 기억법을 썼던 김영하 작가님 지금 현재 자택에서 열심히 집필 중에 계십니다. 곧 새로운 장편을 쓰신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정말 통신원 같지 않습니까? 네. 이거 제목 너무 와닿는데요. 박상하 작가님의 내가 아무것도 아닐까봐. 네. 요즘 이런 제목들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런 네, 그런 책이라든지 네. 아니면 열심히 한 줄 알아 뭐였죠? 열심히 살 뻔했어. 뭐 이런 식의 제목. 네. 이런 식으로 네. 약간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명언들을 혹은 잠언들을 약간 조롱하듯이 혹은 약간 살짝 비틀듯이 했던 그런 제목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또 썼던 책 중에 저도 책을 많이 썼으니까요. 많이 쓰셨더라고요. 네, 뭐라도 되겠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제가 지은 제목이 아니에요.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그 제목도 되게 좋아하는 게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쩌면 삶의 존재의 목적은 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존재 자체로도 존중받아야죠.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제목만으로도 일단 여러분들이 약간 좀 위안을 받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식의 제목들을 저는 많이 좋아하시는 것 최근에 같습니다. 그 일본 작가 중에 온라인에 계속 글을 포스팅하시다가 그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책 중에 언젠가 헤어지겠지 하지만 오늘은 아니야라는 책이 있었는데 네. 그게 담고 있는 내용이 흔히들 얘기하는 내용들은 아닌데 또 한국인으로서 좀 공감이 안 되는 내용도 있는데 메인 테마는 그거예요. 언젠간 헤어지겠지만 지금 이 순간 서로 열심히 사랑하자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굉장히 공감되고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의 남녀들에게 좀 필요한 얘기가 아닌가. 네. 저는 책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하나 그 조언을 드리자면 책을 안 보더라도 가끔씩 인터넷 서점에 가서 제목만 보는 것만으로도 맞아요. 어쩌면 요즘의 트렌드나 요즘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런 책 제목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린 책 제목 같은 것들은 그냥 책을 보지 않더라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식의 한번 쭉 제목만 훑어보시는 것도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데도 좋고 요즘 어떤 분위기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대형 서점에 놀러 가시는 것도 우리가 동네 책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동네 책방을 일단 동네 책방도 좋고 대형 서점도 좋고 어쩔 때 보면 아주 작은 샵도
중요하지만 또 큰 샵도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근데 또 그게 있어요. 분명히 서울에는 대형 책방이 가장 잘 정리가 돼 있고 그런데 지방 가면은 뜬금없는 이름의 중소형 책방들이 있는데 거기가 훨씬 그 도서의 종류라든가 어떤 이런 분위기가 나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름은 대형 서점 이름인데 지방 소도시에 있는 경우에는 그게 좀 약간 별로였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현장 관객들 중에 수험생 분들도 오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수험생 분들한테 책을 추천해 달라는 것도 있었는데 제가 인생 선배는 아니고 그냥 약간 네. 더 산 사람으로서 꼭 하나 팁 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고전들 있잖아요. 정말 길어서 잘 안 보게 되는 고전들. 이거는 특정한 시기에 보는 게 되게 좋은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한가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을 때,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 고전들을 보면 남아도는 시간을 주체할 수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고전을 보면 그게 평생 가더라고요. 저도 그 대학 초년생 그리고 뭐 대학 그 군대 가기 앞뒤로 약간 쉴 때 그때 읽었던 고전들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평생 고전 읽을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맞아요. 네. 지금 수험생들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의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 정말 책을 읽어야 되는데 제 친구들도 그때 삼국지를 많이 읽었어요. 음, 그래서 무슨 얘기하면 뭐 유비가 어떻고 장비가 어떻고 조조가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 안 읽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무슨 얘기하나 그래가지고 되게 후회가 많이 남아서 제가 얘기 나눠보니까 의외로 경쟁심은 있는데 누군가를 넘어서려는 경쟁심보다는 네. 자기 자신을 넘어서려는 경쟁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에게 삼국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요. 삼국지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계략을 짜는 거니까 그렇죠. 자신을 이기기 위한 노력을 하는 김동완 씨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면 삼국지 팬들한테 또 항의 받을까? 그렇죠. 삼국지 팬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 2,500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군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작가님은 군대에 계신 시절에 본인 일기를 남들이 훔쳐보는 게 싫다고 글을 거꾸로 쓰시기 시작하셨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글자를 한자까지 거꾸로 쓰신다고 합니다. 거울로 봐야지 제대로 볼 수 있게. 네. 정말 특이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책 잘 안 읽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책을 좀 잘 읽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많았는데 네, 네. 혹시 자신만의 그 독서 노하우? 저는 제가 사실 그 긴 소설들을 잘 못 읽어요. 웬만하면 영화화되거나 이렇게 드라마화되거나 축약본을 많이 보는 편인데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책이 이렇게 단문집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단문집을 시작하시는 게 에세이나 이런 것들 재밌거든요. 정말 마치 작가랑 대화하는 것 같고 그런 걸로 시작하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예전에 저도 낭독회 할 때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낭독회를 다양한 낭독회를 했었어요. 뭐든지 읽어보자. 그래서 김치 담그는 법을 낭독을 해봤거든요.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괜찮다. 소금을 몇 그램 덜어 이런 식으로 낭독을 하는 거예요. 함께 버무린다. 덜어서 담는다. 이런 식으로 낭독을 하는데 생활에 있는 모든 활자와 문자들이 문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까이 있는 매뉴얼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재밌습니다. 어떤 거요? 매뉴얼. 매뉴얼을 전자제품 매뉴얼이라든지 가전제품 매뉴얼 같은 거 읽어보시면 그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세계가 있고요. 저도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건 자기가 제일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의 책을 먼저 시작하시는 게 좋다. 예를 들면 수영을 배우고 싶다. 수영. 그러면 수영장에 가는 대신에 가기 전에 수영책을 사봅니다. 수영 교본. 그러면 그 안에 굉장히 시적인 문장이 많습니다. 오른팔을 들어 귀를 쓸어 넘기듯이 앞으로 뻗어서 그렇지. 고개를 흔들며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이미 책에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책부터 보면 약간 겁이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디인가의 단계로 진입하기 전에 한번 책을 보시는 것도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또 그게 좋아지면 수영이 나오는 뭐 만화, 그림책, 소설 이렇게 보고 그 작가 좋으면 그 작가의 또 다른 책 그런 식으로 확장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의 노하우 있으면 채팅방에서 좀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슬슬 취미 얘기를 또 네. 해볼 진짜 생각인데 저 김동완 씨한테 너무 궁금한 게 많은 게 정말 취미 부자
취미가 너무 대한민국 많죠. 대한민국 취미 부자 1등 아닙니까 진짜? 갑부 아닙니까 갑부? 그렇죠. 예. 시간과 남은 돈을 모조리 취미에 쓰는 사람 네. 중에 하나인데 쉽지 않죠. 왜 그렇게 끊임없이 찾는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요즘에는 어떤 취미가 있으며 네. 지금까지 가졌던 취미 중에 제일 나하고 잘 맞았다 이런 취미 있어요? 요즘 취미는 어떻게 하면 낙엽을 효과적으로 쓸어 담아서 잘 처리할 수 있는 청소 도구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만들 수 있을까? 약간 만들어 봐야 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아, 너무 오래된 형식의 그 청소 도구들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되게 튼튼하고 좋은데 야, 곧 발명왕 김동완 이렇게. 아니 근데 윤호가 특허 되게 많이 내신 거 아세요? 아 그래요? 그 친구가 그런 아이디어 상품을 되게 많이 만들었대요. 아, 그래서 저도 뭐 특허 출원이 목적은 아니지만은 네. 뭔가 이렇게 효율성 좋은 낙엽을 쓸어 담을 수 있는. 낙엽 쓸어 담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 제가 살고 있는 그 동네 근처에 원룸들이 쭉 있는데 네. 거기 경비 분들이 그분들 잘 쓸어 담으시죠. 낙엽 쓰는 게 너무 큰 일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발명품을 일단 주면 여쭤보고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사전 조사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조사를 해야 되겠죠. 네. 네. 취미 중에 제일 나하고 잘 맞는다 그런 취미 없어요? 저는 등산이 아직까지도 제일 맞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네, 하면서 이제 좀 힐링도 되고 운동도 되고 너무 많이 얻는 게 많아서 등산이 가장 저한테 맞는 취미 같습니다. 작가님은 요즘 어떤 저는 취미라는 게 직업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재미있는 일이 취미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존재 자체가 직업이고요. 인생이 취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 있는 게 일단 제 잡이고요. 제 직업이 살아 있어야 되는 그게 직업이라고 한다면 인생이 취미 같아서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는 것 같아요. 말씀 이렇게 하시고 주말마다 탁구 8시간씩 치시는 거 아니세요? 탁구도 좋아하고 저도 소설가가 되면 좋은 점이 있는데 다양한 관심사를 보여도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갑자기 게임을 20시간 해도 게임을 하는 이유가 있겠지. 창작을 위해서. 네. 갑자기 미친 듯이 달리기를 하면 제가 달리기가 소설에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각종 취미를 제가 가지고 있긴 한데 저는 어릴 때 저희 뭐 독서, 영화 이런 게 취미란에 많이 많이 썼잖아요. 썼죠. 네. 근데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독서하고 영화가 제 취미고요. 취미이자 직업이자 앞으로 꿈이자 뭐 그런 거여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삶을 알고 싶은데 다른 사람의 생각도 알고 싶은데 그걸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전 예술을 접하는 것 같거든요. 예술 속에 들어가 보면 뭐 음악이든 영화든 드라마든 그 안에 사람들 생각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또 생각해보고 그러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그게 보는 게 재미있어서 취미이기도 하고 직업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예술 활동이나 문화 활동들을 이렇게 참여하고 관람하시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가장 저렴하고 빨리 접할 수 있는 게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희 오늘 집콘 주제가 인생의 재미인데 인생의 재미는 역시 취미가 아닌가. 네.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제가 취미가 좀 궁금하기도 한데 한두 분한테 취미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눈을 감고 피하고 계신 선물이 있습니다. 취미를 얘기해 주시면 선물이 있습니다. 네. 네. 어떤 게 취미이십니까? 앞에 계신 분. 공연 보는 거. 네, 마이크가 네. 있습니다. 네. 자, 네. 취미가 공연 보는 거라고요? 네. 최근에 본 재밌는 공연. 네. 헤드윅 봤는데 헤드윅이요? 누구 거? 네. 마이크 배우가 많이 있는데 또 네. 괜히 거기까지 따지는 건 좀 이상하니까.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네. 어떤 헤드윅 중에 어떤 공연을 누가 주인공인 공연을 보셨길래 아니 이렇게- 그거를 또 너무 따지면 약간 그래요? 다른 배우들한테 미안해서 그렇군요. 안 따지려고요. 오늘 한번 저격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럼 공연 보는 게 어떤 게 재밌습니까? 공연 볼 때 희열을 가장 크게 느낄 순간. 그 배우가 무대 위에서 자기의 그런 그 역할을 연기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몰입해 때 있을 때. 네, 그런 게 너무 멋져 보이고 음. 가장 빠져들게 만드는 요인인 것 같아요. 맞아요. 헤드윅을 굉장히 좋아해요 팬분들이. 네. 그 공연 팬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마도 그것은 노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네. 있고 라이브이기 그렇죠. 때문에 더 그런 것일 수도 네. 있겠네요. 맞아요. 지금 이것도 라이브여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해주신 분께 제가 네. 추천했던 책을 드리겠습니다. 눈 오는 날. 저희 노래도 있는데 눈 오는 날 무슨 노래예요 그건? 신화 노래 중에 눈 오는 날 밤 이런 노래가 있어요. 네. 이따가 노래 더 하실 거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 노래는 안 합니다. 그거 없어. 멤버들하고 있어야지 할 수 있는 노래라. 네. 눈 오는 날이란 노래가 너무 지금의 이 날씨하고 이 분위기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맞습니다. 앵콜 나오면 꼭 한번 불러주세요. MR이 없어요. 지금 오픈 채팅방 정희님이 최근 취미가 필사라고 필사적으로 사신다는 얘기인가요? 필사라는 건 이제 어떤 작가 혹은 책을 네. 보고 그대로 따라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구나. 이게 이제 일종의 극기이자 자기 수련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원고지에 이렇게 딱 그대로. 원고지에는 요즘 잘 안 쓰고요. 네. 아니 왜 그 토지 작가님이 아, 자기 며느리한테 네. 그거를 다 네, 쓰게 하, 그 했던 것 같아요. 토지가 아니라 저거죠. 태백산맥.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필사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 있으면 그 책의 호흡 하나 하나까지 느끼고 싶어서 그걸 따라 쓰다 보면 그 작가의 호흡을 그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필사를 그럴 많이 수 하는데 있겠구나. 어쩌면 우리 어릴 때 그 종이에다가 막 낙서하는 것 같은 기분 그러면 약간 생각이 없어질 때가 있잖아요. 머리가 텅 비면서 아마 그런 걸 필사를 하시면서 느끼는 것 같아요. 그거를 필사라고 얘기하는군요. 네, 네. 필사적이라는 말도 그럼 여기서 어원이 생긴 거 아닌가요? 다른 필이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수박 걸탈기식으로 지식이 많습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무슨 말을 할 땐 구글링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재미있는 취미 생활 하시는 분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예, 거기 입국구기 하고 계신 분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예, 본인이요. 해주셔도 됩니다. 안 잡아갑니다. 예, 괜찮아요. 저분 얼굴 모자이크 처리해 주시고요. 마이크만 전해 주세요. 네. 저는 중국 드라마 봐요. 중국 드라마를 봐요. 아, 어떻게 저기 중국어를 좀 잘하셔서? 잘해서는 아닌데 약간 배우 좋아하다가 의천도령기 이런 거. 너무 옛날 아니에요 그거? 그 노래인가요? 아니 너무 옛날 드라마 아닌가요 그건? 예. 죄송합니다. 최근에 본 드라마 중에 하나. 지금 보고 있는 건데 네. 구주표모록이라고. 구주? 표묘록이라고. 구주표 묘. 묘록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모르겠네요. 그 해외 드라마를 많이 보시면 저렇게 목이 가라앉습니다. 감기 걸려가지고. 아이고, 예. 빨리 낫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답변은 우리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분이 해주셨지만 저의 책 선물 파울로 코엘로의 책 선물은요 정희님께 네, 필사하신다는. 배송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앞으로 파울로 코엘로의 책을 보면서 필사적으로 또 필사를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네. 공평하게 한 분씩이요? 네. 오프라인 분께도 드린다고 합니다. 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사는 건 아니고요. 네. 여기서 사주시니까요. 근데 아까 그 드라마 얘기도 하셨고 공연 얘기도 하셨는데 어쩌면 가상의 이야기 속에 빠져드는 걸 굉장히 재밌어하고 흥미로워하시는 것 같은데 어쩌면 배우라는 직업 자체가 가상의 삶 속에 뛰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좀 저는 늘 궁금한데 배우들에게 늘 궁금한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몰입하여서 그 사람의 인생을 겪는 것처럼 연기를 할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좀 힘든 점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필사를 설명해 주셨던 부분과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실존 인물들을 연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실존 인물들의 연대기를 따라가고 그 사람들을 조사하면서 그 사람들이 평소에 했던 말이나 그 사람의 작품들을 내가 읊다 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에 이렇게 걸터지는 부분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저도 모르게 나름의 어떤 말투라든가 행동이 나오는데 그냥 막연히 그래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 거야라고 준비해 가면 이제 감독님이 골라주시고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필사랑 되게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 작품 중에 그 주인공이 작가인 역할도 해보신 적이 있잖아요. 이육사 씨도 한 적이 이육사 선생도 하신 적이 있고 에드거 알란 포도 하신 적이 있고 그러면
내가 작가가 돼야 되잖아요. 네. 작가의 삶을 살아보진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작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몰입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좀 아쉬운 거는 그분들이 썼던 글들을 필사를 해볼 걸. 그거는 제가 안 해봤어요. 네. 근데 그들의 삶을 좀 쫓아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의 비하인드 씬들을 연기했던 것 같은데 다음번에 한번 필사도 해보는 게 더 가까이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정말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네, 단문만.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작가라고 생각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공통적으로 네. 조사하면서 느꼈는데 대부분 어딘가 이렇게 그 어떤 결핍이 있는 것 같아요.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외모가 될 수도 있고 좀 모나거나 저 얘기하는 거 못됐거나. 아니죠? 제가 옆에 작가가 있는데 외모가 결핍이 있거나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아니 또 워낙 그 네. 비주얼로 이렇게 단정하시니까 방송도 대화이열에서도 보셨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거고 뭐 에드워 앨런 포 이런 네. 사람들은 정말 좀 네. 히스테리컬하게 막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작가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작가들이 아까 말씀해주신 배우의 삶과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면, 욕망, 뭐 비열함 이런 것들을 한번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그 사람도 자연스럽게 그런 감정에 익숙해지고 동화되기 때문에 좀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예민해지고 세상과 단절하면서 자기만의 세계를 쌓다 보면 그런 세계를 만들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탈구하실 때 이렇게 네. 풀어 나오시나요? 술로. 술로. 그리고 일단 끝을 내면 그 잊어버리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많이 잊어버려야지만 다시 그 책을 봤을 때 새롭게 볼 수 있어서 이야기가 끝나면 그 이야기로 빨리 도망을 치기 위해서 뭐 밖에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다른 일들도 하고 그렇게 하죠. 배우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 인물로 빠져나와야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쉬면서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해외가 사실 그것도 돈과 시간이 되는 거긴 한데 해외에 나가면 이제 누구도 저를 못 알아보고 어떻게 보면 거의 무시하다시피 대해주니까 그 속에서 이제 다시 완벽한 예전에 그 연예인 이전의 자아로서 돌아갈 수 있어서 그런 작업을 좀 하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시간이 없어서 술로도 해봤는데 이상한 우울감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술이 맞아요. 깰 때. 네네. 그래서 양재웅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네. 아시죠? 예. 성선재 이어서. 네. 아니 좀 유명한 분입니다. 방송 많이 그래요? 하시는. 네네네. 네. 근데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원래 그 숙취와 함께 네. 그 우울감이 발현된다고, 그걸 좀 실제로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조심시키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술로 푸는 거는 굉장히 특이하신 케이스고. 저도 사실은 네. 술로 푼다고 말을 하지만 술을 먹으면 그 우울감을 분명히 느끼고요. 네. 약간 이제 어릴 때는 숙취라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숙취라는 그렇죠. 게 어쩌면 술의 찌꺼기 같기도 하지만 삶의 찌꺼기 같기도 해요. 숙취라는 거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술 마시고 나면 정강이에 약간 숙취가 남아 있어요. 몸에. 어때요? 정강이에 시리세요? 시린 게 아니라 고기에 정강이 골에 알코올이 스며들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 주사기로 빼보세요 한번. 너무 시적인가? 아무튼 그게 어쩌면 정신적인 문제 같기도 하지만 또 육체적인 문제 같기도 하지만 그게 결국에는 하나가 아닌가. 정신과 육체의 것들이 숙취라는 게 함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과음은 안 좋은 것 같고요. 네네. 적당히 즐겁게 연말에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작품 중에 가장 깊게 빠져서 좀 못 나오셨던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데 하필 또 그 술을 마시면서 써봤더니 일단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나중에 빠져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좀 괴롭긴 했는데 또 작가에게 중요한 것은 삶이냐 작품이냐 이 선택도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어떤 작가들은 작품을 선택하기 위해서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반대인 경우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작품에 대한 태도, 삶에 대한 태도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래서 저는 그 김동완 씨 볼 때마다 약간 제가 텔레비전 통해서 볼 때도 좋았던 건 저 사람은 정말 모든 것들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구나. 네, 호기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약간 심하게 얘기하면 아이 같다. 그렇죠. 네. 나이가 들면서 숙취와 함께
호기심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호기심이 없어지는 순간 저는 약간 좀 말하자면 무뎌지는 것 같은데 그게 무뎌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반짝반짝하게 바라보는 게 전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계속 그래도 되는 거겠죠? 그럼요. 네. 네. 다음번에는 그리고 이제 알코올 중독 이야기 말고 뭐 상황버섯 중독자의 이야기. 그럼 내가 먹어야 되잖아. 상황버섯 계속 계속 먹으면서 먹어야 되잖아. 몸에 좋잖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지 않을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저도 배우로서 깊이 빠져본 적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은 그 최근 영화에서 네. 최근에 그 소리꾼이라는 아, 예. 영화를 하면서 박철민 선배님, 뭐 김명춘 선배님 그리고 실제 소리꾼들이 많이 참여를 해줬어요. 저 사극이 처음인데 제가 이제 맡은 역할이 몰락한 양반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밥 나 왜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다들 어울려요. 어울려. 그래서 약간 오히려 밥 먹을 기회 있으면 잡것들하고 어울릴 수 있게 일부러 지저분하게 하고 와서 밥도 얻어먹고 네. 술도 얻어먹고 이런 사람인데 그 진짜 약간 그 거리패들과 어울렸던 기분이 들어서 지금 사실 약간 향수병 같은 게 생겼어요. 제가 첫 해외여행 갔을 때 초등학생 때 일주일 동안 알았던 적이 있어요. 너무 그 장소가 그리워서. 근데 지금 약간 그게 올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아, 그게 신분이 상승해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를 체험해 보는 거여서 좋은 경험으로 남는 걸 수도 있어요. 반대면 너무 허탈해가지고 뭔가 자신의 삶이 박탈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는 제가 소설을 쓰는 입장에서 이야기라는 거에 대한 그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상의 이야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빠져들어서 내 이야기인 것처럼 느낄까 생각해보면 저는 그게 굉장히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사회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말고 또 하나의 현실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는 네. 마음껏 뭘 해볼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마음껏 펼쳐볼 수도 있고 그런 역할들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어릴 때부터 저는 드라마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드라마 얘기요? 네. 남자애들은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하잖아요. 네네네. 막 드라마 얘기 가지고 어제 그거 봤어? 뭐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막 얘기하면 애들이 막 스포일러 얘기한다고 뭐라 그러고 그랬었는데 그런 식의 드라마든 영화든 이런 걸 보고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게 되게 하찮은 일 같고 사소해 보이는 일 같지만 어쩌면 그게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두 배로 만들어주는 일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소리꾼으로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들도 그 안에 푹 들어갔기 때문에 네. 두 개의 삶을 살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저는 이야기에 되게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작가님도 어떤 가상의 생활을 이렇게 항상 체험을 그렇죠.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소설 쓸 때 들어갈 때는 되게 힘들거든요. 네. 처음에 등장인물, 야, 이 인물은 이런 인물이야, 이 인물은 이런 인물이야. 이제 세팅할 때는 좀 힘들어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인물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특정한 사람들을 떠올리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한 100명의 특징을 조합해가지고 한 사람을 만드는 거거든요. 눈은 이 사람, 코는 이 사람. 나중에 동화 시 나올 수도 있어요. 어딘가에. 그걸 조합해서 만드는 건 힘든데 일단 만들어 두면 걔들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중반 이후에 가면 이제 걔들이 갑자기 나한테 항의를 하기도 하고 야, 작가 좀 똑바로 써. 그리고 막 작가 이야기 이렇게 못 써.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할 정도가 되거든요. 신이네요, 신. 베르나르 그렇죠. 베르베르. 그렇죠. 일종의 그래서 작가가 또 쾌감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떤 세계를 창조하고 그 세계를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약간의 오만함 같은 것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질문인데 네. 그 당신만의 페르소나를 만들어서 그거를 본인이 써버렸던 적이 있으세요? 많죠. 아. 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오늘 오다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못된 짓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은 모르지만 외모를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을 알고 있잖아요. 소설에 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악역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은 현실에서 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 세계 가상의 평행 우주에서는 엄청나게 비참한 삶을 살게 만드는 거죠. 그게 저한테는 최고의 복수인 것 같아서 그런 복수를 매일 무섭다. 저지르고 있습니다. 무섭다. 예. 그러니까 소설가 친구를 두면 안 되는 거죠. 네, 강풀 형의 만화에 출연하신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인물로 네. 나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가면을 벗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이 사회생활과 이 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인해서 이제 뭔가 원치 않는 연결고리들이 많으니까 본인만의 가면을 써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당연히 가면이 필요하고요. 그 가면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을 100% 보여주는 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죠. 저 역시 작가로서의 저도 있고요. 뭐 가족들과 대할 때 저도 있고 아주 다양한 가면이 있기 때문에 다들 집에 가면 한 10개씩은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나가 외출하기 전에 가면 1, 가면 2, 가면 3에서 오늘은 어떤 가면을 쓸까 하고 이제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사회생활이라는 게 결국은 가면이고 그 가면을 인정해 주는 사회적인 풍토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모든 걸 까발리려고 하고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하려고 하나? 어쩌면 너무 솔직해지는 순간 이 사회가 너무 잔인해지는 게 아닌가? 그렇죠. 가상의 어떤 공간, 가상의 인간들을 좀 허용해 줄 수 있는 좀 사회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전 합니다. 오늘 작가님 보니까 나중에 제가 작가 역할을 또 맡게 된다면 현대문학 작가 역할을 맡게 된다면 작가님을 너무 연구해 보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 뭐 목소리 톤도 그렇고 네. 아까 안에서 얘기할 때도 되게 관찰자 입장으로서 많은 얘기들을 하셨는데 네. 되게 얘기하고 싶게 만드시는 어떤 성격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나중에 가수나 배우가 주인공이 저 좀 잘 써주세요. 행복하게 살게 써주세요. 일단 뭐 외모는 굉장히 뭐 뛰어난 외모이기 때문에 뭐 외모는 제가 네. 좋아하는 외모. 키 180으로 만들어주세요. 키가 너무 커서 항상 피곤했던 동안이는 그런 것도 있을 수 네. 있겠군요. 굽이 있는 신발을 싫어한다. 약간 이런. 자, 이 책을 읽을 때도 책 안에서 내가 경험 못한 일들을 현실처럼 느낄 수 있어요라고 네. 써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책으로 인해서 어떤 그 여행 에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이유가 그냥 영상으로 봤을 때는 그 영상이 정확히 찍혀 있으니까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여행 에세이가 어떻게 보면 사실을 기록한 건데 이 글자로 읽다 보면은 머릿속에 이렇게 건물 그리고 길 그리고 인물 그리고 막 이러니까 그런 재미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근데 책이 가지고 있는 또 좋은 가장 큰 매력이 아마 체험일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소설가인데 소설이 지금 완전 뭐 아주 흥하고 있는 장르라고 말씀 못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책을 많이 안 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소설가라는 존재 자체는 희귀하지만 소중한 존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또 지켜야 하고 이 지금 거의 모든 이야기 장르들이 협업이나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소설가는 혼자 하거든요. 값어치를 좀 쳐줘야 돼요. 혼자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료 조사부터 이야기 만들기. 잠깐만 드라마나 영화는 이제 그 작가들이 나눠서 책을 쓰기도 하잖아요. 나눠 쓰기도 하고 뭐 PD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물론 메인 작가분이 있으시지만 함께하는 작업이라는 이미지가 있고 그걸 보는 사람 역시 배우가 있고 작가가 있고 PD가 있고 그 사람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소설이라는 장르는 작가가 혼자 이 모든 활자를 하나씩 손으로 때려 박아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훨씬 힘들기도 하고 하지만 한계도 있어요. 한 사람이 하는 상상의 한계가 있듯이 그 한계가 바로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설이 가지고 있는 건 우리가 다양한 인물들의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밑바닥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책과 책 쓰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는 게 이제 AI가 많은 것들을 대체한다고 하지만은 그 크리에이터 특히 글을 쓰는 사람들은 대체하는데 정말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그 호기심과 욕구라는 게 너무 다양해서 그걸 AI가 글로써 맞춰줄 수가 있을까가 의문이라. 최근에 조사 보니까 미래에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직업의 2등이 작가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는 돈은 많이 못 벌지만 계속 꾸준히 살아남을 건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 어딘가에 계실 또 우리 그 약간 빚도 못 보고 돈도 좀 못 벌고 계시는 작가님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그 인생에서 저는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음. 이 과정을 통과할 때 뭘 선택할 거냐. 돈을 선택하고 시간을 버리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시간을 선택하고 돈을 버리는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젊었을 때 시간을 선택하고 돈을 버렸거든요. 이 직업이 돈이 안 되는 직업인 줄 알고 있었고 대신에 시간이 많잖아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었잖아요. 아. 근데 그건 어떤 게 옳고 그른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 선택을 제대로만 하면 잘하면 자기에게 맞게 하면 저는 충분히 자기에게 즐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 모든 걸 가질 수는 없고 정말 선택을 자기에게 해라. 좋은 걸 선택하는 그 순간에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음. 작가님들이 한 분 한 분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경험을 넓혀가는 방법, 인생의 재미를 찾는 책 읽기라고 또 써 있습니다. 네. 그 저는 김동완 씨한테 그 취미를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네. 취미 중에 이런 취미를 해보니까 좀 자기에게 안 맞다 이런 거를 아주 오랜 시간 걸쳐서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럴 때 누군가에게 취미를 갖게 하는 조언 같은 거 해주실 거 없어요? 저는 사실 그 좀 굉장히 쓸데없이 진지하고 설명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야, 이 취미를 진짜 좀 느끼게 해주고 싶으면 무조건 데리고 가요. 나오라 그러고 거짓말해서 막 예. 야 밥 먹자 이러고 여기 산에 올라갔다 밥 먹자 이러고 그래서 멤버들이 그렇게 피하고 있군요. 아 멤버들은 아직 등산을 안 좋아해서 네. 근데 그 하고 안 맞는 취미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으로 하고 뭐 이렇게 막 공으로 하는 걸 보고 이런 것들을 슬프게도 전혀 안 좋아하는데 뭐 그런 것들은 뭐 크게 미련 갖지 않고 바로바로 접는 편입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아까 그 저한테 긍정적으로 호기심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약간 호기심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아 그래요? 왜요? 네. 피곤해서. 하나를 줄여보세요. 예? 너무 많은 걸 하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최근에 또 서예 약간 서예가 거의 그림이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예술이어서 그러면 그 먹을 가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건가요? 예, 먹 갈고 지금 영원 영자까지만 딱 썼는데 영? 영자가 이제 그 모든 영혼 영자. 네, 기술을 배웠을 때 그 이제 어떻게 보면 흰띠의 마지막 관문인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네. 서예가 뭐가 좋아요? 제가 처음에는 서예는 차분한 사람들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별내에 있는 석정 서예 학원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아 동환 씨 나도 성격이 굉장히 급했었어. 내가 운동을 했거든.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아주 느긋해질 거야. 이 얘기를 들었는데 안 되니까 막 에이 막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자꾸 차분해지려고 노력을 하면서 약간 성격 개조에 도움을 주더라고요. 네, 저도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요. 아, 네. 전문적으로 그리시니까. 아니 전문적으로 잘 못 그려요. 근데 그림 그리면 이상한 그 쾌감 같은 게 있는데 서예와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해외에 나가서 사진 많이 찍잖아요. 이렇게 음. 착 찍고 구도 좋아 그리고 다시는 안 보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저는 그냥 어디 한 지점에 앉아가지고 바라보는 풍경을 계속 그려보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사진을 찍을 때는 그 장면을 한 번만 딱 보고 말지만 그림을 그리려면 한 1000번 봐야 됩니다. 보고 내 거 보고 그러네. 풍경을 보고 내 걸 보고 끊임없이 봐야 돼. 반복해 하다 보면 그 그림도 기억에 남지만 그 풍경이 선 하나하나까지 기억에 남아요. 내가 그렸기 때문에 내가 직접 보고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풍경을 정말 머릿속에 마음속에 저장하고 싶으면 사진보다는 그림 그리는 게 저는 훨씬 좋은 저장법인 것 같아요. 그림을 못 그려도 해볼 만한 시도겠네요. 내 주변에 제가 이제 그림 잘 못 그리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그림 잘 그리잖아 나는 못 그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최근에 태블릿 PC 그 유땡땡에서 그 너튜브에서 언박싱 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그림은 못 그리는 게 없어요. 그림은 그냥 그리면 되는 거고요. 선을 그냥 긋는 게 그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림을 못 그린다 나는 그림을 못 그려라는 마음 자체가 일단 장벽이기 때문에 그냥 그리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한 애가
그 꼬마 아이가 약간 좀 시니컬한 아이인데 네. 현대 미술을 보러 가가지고 보더니 막 이상한 현대 미술이 있으니까 혼자서 이렇게 헤, 저런 건 나도 그리겠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선생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넌 안 그렸잖아. 그 말이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선 하나 걷는 거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그 선 하나의 차이인데 완전한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한번 그어 보면 그게 바로 그림이 되고 그게 창작인데 우리는 선 긋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저는 한번 벗어나고 나면 굉장한 도약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서예할 때 이렇게 선을 먼저 걷는데 선 긋는 것부터 취미 생활을 시작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누가 그렸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어릴 때는 그게 편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렸으니까 가치 있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그렸으니까 가치가 있는 거야 라는 가치도 되더라고요. 예,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러니까 아까 실수하고 비슷한 얘기 아니에요? 네가 하면 그게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네 것이야. 네,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저 슬슬 토크를 마무리하라는데 이 분위기에서 마무리해도 괜찮은 걸까? 갑자기 선을 긋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앞에 토크랑. 근데 갑자기 글 쓰다 잘 안 되면 이렇게 선을 쫙 그어놓고 다시 처음부터 토크를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은 이 작은 동네 책방에서 책 이야기를 하려고 모였는데, 그리고 취미 얘기를 하려고 모였는데, 저는 오늘 그 워낙에 제가 봐왔던 분이기도 하고 취미 감사합니다. 부자로서 그리고 삶을 굉장히 재미있게 사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TV로 보는 게 진실이 아니고 전부가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똑같은 것 같고요. 뒤에서 대기실에서 얘기했던 걸 떠올려 보면 세상이 너무 재미있고 궁금하고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또 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작품 속에 어떻게 등장시키냐에 따라서 저를 다시는 안 보고 싶을 수도 있기 때문에 180이 넘는 살인자로 오늘 동시 접속 자수가 3만 명을 돌파했다고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케미가 칭찬을 많이 한다는데 그러면 한 번 더 딴 데서 할 때까지는 등장시키지 않겠습니다. 보류해두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제 캐비넷 안에 여러 인물들이 이렇게 보류돼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유열 씨도 지금 보류돼 있고요. 보류돼 있는데 그분들 나중에 한번 저한테 나쁜 짓 할 때 하나씩 꺼낼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또 케미를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배역을 위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시작과 마무리를 제 노래로 해볼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 노래 2곡 띄워드리고요.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동완 씨 노래를 들으면서 저도 너무 듣고 싶은 노래이기 때문에 뒤로 가지 않고 이쪽 뒤로 가서 부담스럽게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설가 김중혁이었습니다. 다시 보기로 꼭 또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고 있는 여자친구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하얗게 접어놓았던 손수건을 꺼내줘. 괜찮아요 고개 들어요 애써 웃는 네 옆모습 보면서 나도 눈물 흘려. 약속해줘 이제는 눈물과 다시 만나지 않는다고. 손가락을 걸어봐요 착하고 예쁜 사람. 웃어보아요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말아요. 내 사랑으로 한 사람만 꼭 감싸줄게요. 저 하늘이 저 바다처럼 파래질 거예요.
슬퍼하지 말아요. 별은 지고 달도 떠나죠. 곤히 잠든 네 옆모습 보면서 나도 눈물 흘려. 약속해줘 이제는 눈물과 다시 만나지 않는다고. 손가락을 걸어봐요. 착하고 예쁜 사람 웃어보아요.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말아요. 내 사랑으로 한 사람만 꼭 감싸줄게요. 저 하늘이 저 바다처럼 파래질 거예요. 이제는 슬퍼하지 말아요. 웃어보아요.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말아요. 내 사랑으로 한 사람만 꼭 감싸줄게요. 저 하늘이 저 바다처럼 파래질 거예요. 이제는 슬퍼하지 말아요. 더 이상 슬퍼하지 말아요. 자, 다음 노래는 마지막 노래 잘을 띄워드릴 건데요. 이 노래는 사실 랩 부분을 앤디가 해주셨는데 오늘 앤디가 안 와서 오늘 대표님이 농담입니다. 네, 저 혼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오랫동안 낮은 목소리로 얘기를 했더니 목이 가라앉아서 다시 한번. 저 참 12월에 콘서트 합니다. 12회 동안의 콘서트를 동덕여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12일 동안 12번의 콘서트를 한 달 동안 하니까요.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꼭 와서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자 들려드리고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넌 너를 잘 아니 난 나를 잘 몰라. 그게 날 겁이 나게 만들고는 해. 너와 난 괜찮은 걸까. 여전히 불안한 밤들. 하루가 끝날 때마다 너의 표정들 떠올리며 쉽게 난 잠들지 못해. 헬로 넌 지금 어떤 생각해. 불이 켜진 창문 너머 흔들리는 너. 잠들지 못하는 수많은 밤들. 그 이유를 다 알고 싶지만 그게 참 어려워. 잘 잤나 예서방나. Baby good night, P.S. I love you. 하고 싶은 말들을 전하지 못한 말투. Hey girl, do you think of it too? 예전과 같지 않은 길에 걷고 우리들. 난 다르지 않아. 난 아직도 겁이 많아. 난 그대가 필요해. 하루가 끝날 때마다 내일을 기다리던 우릴 다시 난 되찾고 싶어. 헬로 넌 지금 어떤
창문 너머 흔들리는 너 잠들지 못하는 수많은 밤들 그 이유를 다 알고 싶지만 그게 참 어려워 어떤 설렘보다 소중한 건 둘이 나눈 시간 넌 못 믿겠지만 난 그대였으면 해 나의 마지막 사랑 You're my favorite Hello 난 지금 네 생각을 해 또 우리가 함께할 내일들을 내 머릿속에 그려보곤 해 Hello 넌 지금 어떤 생각해 불이 켜진 창문 너머 흔들리는 너 잠들지 못하는 수많은 밤들 그 이유를 다 알고 싶지만 그게 참 어려워 잘 잤나